자, 우리 부등식 그럼 시작해 봅시다. 사실 이 부등식 부분이 거의 좀 약간 어떤 부분이랑 비슷하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파트랑 되게 좀 결을 같이 합니다. 특히 앞부분은 2차 부등식 공부했었던 그 부분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고, 뒷부분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공부했었던 그 부분과 조금 결을 같이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이중적인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적인 부분도 좀 약간 두 단원을 같이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학습할 부분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뭐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 때 대수적인 방법,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방법과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기하학적인 방법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그 6단원이었었나요?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하적인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대수를 이용했었죠. 그러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 기하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수,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거에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그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즉 기하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이 대수를 푸는 상황에 대한 학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방향이 반대죠. 원래 기하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대수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대수를 해결하기 위해 기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단원 두 개가 좀 뭐랄까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통수학 원을 거의 지배하는 두 단원이 바로 이 두 단원이고, 이 두 개만 온전하게 제대로 잘 학습하신다면 사실상 이 공통수학 원은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까 오늘 수업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볼게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 처음에 공부하면서 나왔었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더 크면은 뭐 A가 C보다 더 크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B보다 더 클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든 같은 양수를 나누든 그 부등호의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더 크고 작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는 상관없죠. 대신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럼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었었고, 등식의 성질이랑 뭔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잠시 짚고 갈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죠. AX는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AX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자. 이거 우리 그 2차 방정식에서 AX는 B라는 방정식을 풀 때랑 상황이 되게 유사해 보이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AX는 B,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지? 일단 해가 어땠었어 저거? A분의 B인가? A분의 B? X는 A분의 B야? 네, 이거 아니었죠, 그렇죠? X는 A분의 B라고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AX는 B라는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A가 0일지 아닐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그쵸? 이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죠. 일단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그때는 AX는 B에서 양변에 A를 나눠주니까 X는 A분의 B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해야 첫 번째 상황. 그다음 두 번째 상황, fx라는 것이 그 A라는 것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때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뉘죠. A가 0이야? 그러면은 좌변은 언제나 무엇일 것이다? 0이 되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 B라는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X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B에게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B의 값이 0이라면, B의 값이 0이 아니라면 하는 그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고,
b의 값이 0이라고 했을 때는 x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언제나 이 등식은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언제나 거짓인 거니까 x의 값이 뭐가 되든 항상 거짓, 즉 참이 되는 게 없음, 즉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AX는 B의 풀이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상황은 유사하지 않겠어? 그치? 일단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A가 0보다 크다면 내가 이거 양변에 그 A로 나눠주게 되면 이 부동호 방향은 어때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X는 더 큽니다. A분의 B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상황은 어때요? A가 만약에 이제 0보다 작다면 그럼 양변에 A를 나눠줬을 때 X라는 것은 A분의 B보다 뭐라고 써줘야 돼? 더 작다라고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져서 써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은 그래,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내가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결정될 테니까 그렇게 좀 상황을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세 번째 상황, A가 그럼 0이면 어떡할까? A가 0이라면은 당연히 좌변은 0이야. 그러면 이 우변의 B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B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B가 0보다 큰 상황과 B가 0인 상황과 B가 0보다 작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 만약에 B가 양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가 언제나 0일 텐데 B가 양수라면은 이 등식은 언제나 거짓이겠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B가 0이라면요 0은 0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해가 존재하지 않겠지. 만약에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었다면 그럼 그때는 언제나 참인 거니까 이때는 모든 수가 해가 됐겠지.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얘는 언제나 참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모든 수가 해가 되든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든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지금은 등호가 없는 상황을 예로 들었었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얘는 음수라는 거잖아. 음수는 0보다 작다. 어때요? 맞는 얘기인 거지. 그럼 해가 없다? 네,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AX는 B라는 그 상황보다 좀 가짓수가 몇 개 더 늘어난 것 뿐이야. 한 두 개 더 늘어났죠, 그렇죠? 원래는 AX는 B의 방정식의 풀이 보면 3개 상황으로 쪼개졌는데 얘는 전체 5개 상황으로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도 두 가지로 쪼개지고 A가 0일 때도 세 가지로 쪼개진다. A가 0일 때는 B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밑에 있는 이그젬플을 한번 직접 풀어볼 건데 지금은 일단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사실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해가 뭐였지? 연립 방정식. 방정식은 우리가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에 각각의 해가 존재했었다면 그 해 중에서 공통인 해, 그 공통인 해를 우리가 연립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부등식이 뭔가 해가 존재하겠지. 수직선 위에다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어떤 부등식도 역시 해가 존재하겠지. 뭐 수직선 위에다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수직선 위에 표시된 그 두 개의 해 중에 공통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결국 이것이 연립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립 방정식과는 좀 다르게 얘는 미지수가 하나로 이루어진 그 연립 부등식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좀 가운데 x 플러스 3이 10보다 작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2가 8보다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의 공통해를 구하는 작업은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의 범위와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표현했었을 때 그때 겹쳐지는 부분,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공통해라고 표시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의 공통해는 왜 없습니까?
그거는 공통회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답이 한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통회를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여기는 해가 한 개 있고 여기에 해가 한 개 있으면 만약에 두 개 해가 서로 같으면 그럼 그게 공통회를 받는 상황인데 그럼 방정식이 똑같이 생겼던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쭉 풀어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이그젠플 한번 보고 갈게요. 298페이지. 자, 이그젠플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이그젠플을 보면은 그 2x-3이 x보다 더 작다. 그럼 x는 3보다 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눈대중으로 바로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꼭 나타내 주셔야 돼. 그 오른쪽 하단 잠깐 보시면은 이제 기억하고서 그 3보다 더 작다라고 해서 음의 부분으로 쫙 선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풀어보시면은 4-x가 5x-2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x 2양하고 마이너스 2양하고 해주시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밑에 그림 그 니은처럼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채워진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인 부분은 이제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도 역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똑같이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요 저렇게 이제 노멀한 경우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특별하게 생긴, 그러니까 좀 특수하게 생긴 그런 경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통범위가 꼭 존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수직선 위에다가 그 해 범위를 표시를 하는데 꼭 그 공통범위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좀 그 수직선을 그려놓고 보면은 뭐 얘보다 더 작다, 뭐 얘보다 더 크다, 그럼 이렇게 공통범위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얘보다 더 작다, 얘보다 더 크다, 그럼 당연히 공통범위는 안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요런 상황은 어떨까? 얘보다 더 작거나 같고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어디가 공통이야? 바로 이 친구가 공통이겠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봤는데 그게 마치 방정식의 해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건 어떨까? 요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요것보다는 크다 그러면은 그럼 그건 공통해가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 밑에 표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려운 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그젠플도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풀어보고 너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는 B는 C, 이거 영 아니야. A는 B는 C라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A는 B는 C.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는 5x 마이너스 4y는 7. 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A는 B는 C라는 형태의 방정식이지, 그렇지? 자, 이거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랑 참이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것과 그럼 얘랑 똑같다라는 것을 동시에 참으로 만족시켜야 이 관계가 성립하거든. 또는 얘랑 똑같다 그리고 얘랑 똑같다라는 것을 만족시켜요. 아니면 얘랑 똑같다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이게 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연립방정식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얘네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것은요. 얘랑 같고 얘랑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얘랑 같고 얘랑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얘랑 같고 얘랑 같다라고 얘기해도 돼. 이 세 쌍 중 그냥 너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돼.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얘는 얘 뭐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구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마무리 시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이거는 이제 호불호에 좀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등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라고 할 때 자, 어떨까?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커. 그럼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거 한 쌍이 있을 수 있고요.
A보다 B가 더 크고 A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것이 한 쌍이 있을 수 있고요. A보다 C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게 또 한 쌍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 세 가지 쌍이 모두가 다 사용이 가능할까요? 저 방정식처럼? 왠지 뉘앙스상 아닌 것 같죠? 그럼 왜 아닐까?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것과 A보다 B가 더 크고 A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것과 B보다 C가 더 크고 그 다음에 A보다 C가 더 크다라고 쓰는 것. 총 세 가지의 조합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조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조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걔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 중에 뭐가 될지, 뭐가 안 될지, 안 된다면 왜 안 될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어때? 뭐 나름 중간 결과 나왔어? 1번은 될 것 같고 1번이 안 될 것 같고 2번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반대로 보셨습니다. 자, 얘가 가능하고 얘네가 불가능해요. 그럼 왜 가능하냐? 자, 봐봐요. A보다 B가 더 커요. 그냥 B보다 C가 더 커요. 그러면 막내가 누구야? A, 그치?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그치? 이거 가지고 이미 우린 이 상황이 상상이 돼요. 이걸 만족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막내가 누구예요? A. 그 다음이 누구야? 그치, 몰라요. 그래서 얘가 아니야. 얘는요, B랑 C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얘는 어때요? 누가 막내야? 몰라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 여기서 이제 B랑 C 중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만 얘네가 얘랑 이제 똑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완전체는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얘만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 우리가 아까 얘를 풀었을 때처럼 자율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왜 다르지? 왜 얘 때랑 얘 때가 다르지? 이거는 등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같은 거니까 크고 작고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아니라 그냥 같다는 거니까 이게 이게 너무 애매한데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커? 라는 것이 지금 얘랑 얘의 문제점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다 해버리면 그냥 에브리바디 다 같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는 달라붙을 그게 없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등호냐 부등호냐에 따라서 얘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달라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꼭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이거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거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 절대값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 그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양수면은 절대값은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음수면은 이 절대값은 얘한테 무슨 역할을 하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 x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로 했었냐면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절대값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해. 그냥 얘는 x랑 똑같은 거야. 언제? x가 양수일 때. 근데 등호는 여기도 갖다 붙여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음수일 때는 그때는 이 절대값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해요. 그 마이너스 x야.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더 작을 때는 그러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절대값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수학적인 어떤 그 결과로서 좀 정리해서 나타내자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만약에 x가 양수였다면 거리랑 곧 걔의 위치랑 똑같아. 그쵸? 만약에 그 x가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면은 거리랑 그 아이의 위치, 그 정보랑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겠지. 거리는 언제나 양수로 나오는데 얘의 위치 정보는 왼쪽에 있을 때는 음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준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잘 학습해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절대값 기호가 하나만 있는 경우, 즉 절대값 x는 3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에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어. 이거는 이 절대값의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했으니까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다 라고 얘기한 셈이니 x는 뿔마 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x라는 것이 3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그건 어떻게 했어? 역시 이것도 절대값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에 3만큼 떨어지고 여기도 역시 3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하자. 그럼 여긴 마이너스 3이고 여긴 3이겠지. 그럼 절대값 x가 3보다 더 크다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그 x까지 떨어진 그 거리가 3보다 더 길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바깥 부분에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3보다 더 크다 혹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부등식은 이렇게 수직성, 이 절대값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그때는 조금 얘기가 곤란하지. 혹은 절대값 바깥에 문자가 있으면 그럼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은 7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직선 하나 길게 쓰라고 했죠? 길게 그리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여기랑 여기 각각 포인트 잡아서 얘가 0이 되는 상황과 얘가 0이 되는 상황으로 나눠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 그 포인트는 어떤 점과 어떤 점이어야 됩니까? 네, 1과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역을 나눈다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는 구역과 그다음 마이너스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구역, 1보다 더 왼쪽에 있는 구역과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구역, 이렇게 총 3개의 구역으로 쪼개진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는 얘랑 얘가 모두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나오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7보다 크다.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7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2x라는 것은 뭐보다 작다? 9보다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얘를 저쪽으로 이양시켜버렸는데 얘 한 번 했으면 그래서 위험해. 자, 그냥 따로따로 쓸게. 마이너스 2x는 9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더 작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해로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9는 한 요 정도쯤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 빗금을 쳐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자, 그다음 여기는 어떨까요? 얘는 여전히 음수야. 1보다 더 작잖아. 근데 얘는 양수라고. 그래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됩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식을 한번 써볼게.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3은 7보다 크다. 자, 그럼 x가 다 사라지고 4는 7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언제나 어떻다는 얘기야? 거짓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탈락인 거지.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도 x-1, 얘도 x 플러스 3으로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것은 7보다 크다. 따라서 2x는 여기는 지금 2 하니까 이제 5보다 크다. x라는 것은 2분의 5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2분의 5가 한 요 정도쯤 있겠죠? 그것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뒤꿈치 해주면 되고 여기는 2분의 5라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합쳐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더 작다 혹은 2분의 5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다 이해됐어? 그래서 너가 이런 부등식을 딱 마주하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그린다? 수직선부터 먼저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 딱딱 찍어서 3개의 부등식만 풀어주는 귀찮은 작업만 해주면 반드시 이렇게 풀 수 있어. 알겠죠? 모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 거야. 좀 이따가 너가 또 스스로 문제 풀어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한 요 정도쯤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뒤로 넘어가기 이전에 너가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뭐를 좀 해볼까요? 여기는 개념 체크만 1, 2, 3번 그냥 간단하게 풀고 가자. 개념 체크만. 저 앞에서 뭐 이그젠플 다 풀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1, 2, 3번만. 총 그래도 5문제죠. 네, 요것만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2번 조심해. 2번.
모르는 거 없죠? 네. 자, 그러면은 저 다음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냐? 321페이지.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던 아이디어로 한번 좀 접목시켜 볼게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a, b는 0 이러면은 a는 0이거나 b는 0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얘도 내가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수로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럼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 한 놈은 음수, 한 놈은 양수 이런 식으로 서로 부호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1 곱하기 x-2는 0보다 작다라는 형태로 일단 이 식을 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수직선 상에서 1과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더 작으면 얘가 음수, 얘도 음수, 1보다 더 크면은 얘는 양수. 근데 얘는 아직 몰라. 그래서 요렇게까지 자르면은 그럼 얘는 음수, 요렇게 그러니까 쭉쭉 다 뻗어나가면 얘는 또 양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는 음수, 양수, 얘는 얘를 기준으로 음수, 양수니까 이게 이 세 개의 영역에 각각 얘네들의 부호가 땅땅땅 세워질 거야. 자, 그리고 얘는 얘보다 왼쪽에서 음수, 얘도 음수.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여전히 음수.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는 역시 양수, 얘도 양수로 바뀌지. 그러면은 이 관계를 참으로 만족시키면은 얘야?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돼. 네, 두 번째 것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답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대수적으로만 푸는 방법이 될 거야. 근데 하기가 좀 귀찮단 말이지. 이걸 일일이 막 다 이런 식으로 수직선 해가지고 막 부호 조사하고 막 뭐하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막 이쁘지도 않고 귀찮고 막 짜증나.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야 이거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함수를 꺼내듭니다. 우리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쵸?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요. 뭐 x축이 어디 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가 판별식만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판별식만 써보면 어떤지 알 수 있고 꼭 지점의 좌표만 구해봐도 또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얘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 말은 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즉 y가 어떤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잖아. y가 0보다 큰 부분과 0보다 작은 부분이 눈으로 보이잖아. 그치? 자, 얘네들은 y가 0보다 커요? 작아요? y의 값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죠? y좌표가? 이 그림에서 y좌표가 뭐예요? 어떤 점의 y좌표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1번 좌우의 위치, 2번 상하의 위치. 뭐가 y좌표예요? 그럼 얘는 y좌표가 양의 값을 갖고 있나요? 음의 값을 갖고 있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네들은 y값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양수인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y값이 양수인 아이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y값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음수인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y값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양수인 아이들이죠. 자, 그럼 이제 눈으로 보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y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이걸 이해한다면 우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줘야 돼요? 1번 영역이야, 2번 영역이야, 3번 영역이야? 2번 영역이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이랑 이 아이가 몇 컴마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몇 컴마 몇인지만 알면은 이 x부터 이 x까지가 y가 0보다 작아요 라면서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끝났네. 이 점과 이 점의 특징,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거 우리 6단에서 공부했었던 거야. 이 점과 이 점의 특징이 뭐야? 뭐가 y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려고 x, 2, 1, 마이너스에서 이제 그 근을 구한 거. 그 근을 구해봤더니 얘가 얼마야? 1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지. 야, 그럼 답 다 나왔네. 뭐랑 뭐 사이? 1과 2 사이에서 y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뭐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1과 2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려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부등식 하나 풀겠다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여기 2차 방정식을 또 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공감 그렇긴 해. 다만 익숙해지면 훨씬 빨라. 익숙해진다.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컨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얘가 지금 이렇게 x축과 위치관계가 닿은 것 같을 때 0보다 큰 부분은 이 두 부분일 테니까 내가 여기랑 여기에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는 0 해서 1, 1, 5,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긴 5가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5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엄청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어때? 괜찮은 방법이죠? 좋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단원에서의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핵심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번 박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다시 눈으로 살펴봐봐요. 당연한 얘기다. 끄덕끄덕 하고 납득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에서 A가 0보다 더 큰 그 범위에서의 해를 그러니까 A가 0보다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써져 있을 때 A가 0보다 더 클 때의 그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데 뭐 A가 0보다 더 작으면은 뭐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긴 하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 문제를 풀 거면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굳이 그래서 a의 값이 음수일 때를 뭐 우리가 이렇게 따로 공부를 더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게 익숙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네, 그래서 한번 2번 박스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저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까지. 이거 하나요? 오시면 언제나. 그래야 기록에 남아요. 저 오답 못해요. 응? 오답 못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거기 한 거야. 가만 보니까 나랑 제일 멀리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는 거야? 발색?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그젠플까지 다 보셨을 것이고,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를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나올 수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표를 굳이 의식하지 말고 한번 나름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2차 방정식, 아니, 어떤 2차 부등식을 봤는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그게 이제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a라는 걸 언제나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질 수 있도록 a가 언제나 양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 생긴다. 자, 만약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만약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번처럼 그려진다면 얘는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a라고 할까? 요거는 뭐 b, c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좀 중복된다. 중복되면 안 되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네, 어쨌든 이게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야. y 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y가 0보다 큰 x의 범위가 어딥니까? 자, 어디예요? 위로 이렇게 붕 떠 있을 때 그냥 보고 소신껏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y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딘지. x의 범위는 자, 내가 콕 집어서 물어볼게. 자, 이거 y값 0보다 어때요? 자, 이거 y값 0보다 어때요? 자, 이거 y값 0보다 어때요? 이거 y값 0보다 어때요? 이거 y값 0보다 어때요? 이거 y값 0보다 어때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넌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소신껏 얘기하면 돼요. y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거 커요, 작아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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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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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요. 응.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는? 그러면 y가 0보다 크지 않은 x가 누구예요? 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크지 않은 x. 선생님, 저는 제가 봤을 땐 어떤 부분에서는 y가 0보다 크지 않아요. 뭐 0보다 작아요. 혹은 0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소신껏.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가 봤을 때 선생님, 저는 x가 이럴 때 y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이럴 때 y의 값이 0과 같을 거라 생각해요. 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y축 없어요. 우린 지금 이 그림 하나만 볼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자, 이거 y좌표가 0보다 어때요?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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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요?
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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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뭐예요? 너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딜 짓든지 간에 넌 전부 다 y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어디예요? 그 되게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어디예요? 내가 딱 듣고 싶은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너가 눈을 감고 있다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딱 짚었어. 자, y 값이 0보다 어때요? 라고 할 때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너가 지금 눈 가리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지도 않아요. 보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어딘가를 딱 짚었어. 자, 이거 y 값이 0보다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진짜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너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딘가를 짚었을 때 걔가 y 값이 0보다 클지 작을지 알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y 값이 어때요? 언제나 지금 어때요? 그러면 y 값이 0보다 큰 x 값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가 방금 말했잖아. 언제나 크다고. 언제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이 0보다 큰 x 값이 뭐예요? 그게 정답이죠. 그걸 얘기 못해주면 어떡해. 당연히 x가 언제나 됐든지 간에 y 값은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언제나 위에 그려져 있는. 언제나 위에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모든 x가 전부 다 y가 0보다 큰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생각해도 입이 안 떨어지면 이거 홍길동밖에 안 돼. 아빠랑 보고 싶은데 아빠를 못 보는 게 홍길동이죠. 전부 다 0보다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y 값이 0보다 큰 x의 값은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 소신껏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모든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틀릴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내가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을 옳게 보이게끔 맞춰나가는 거지. 내가 보이는 건 A라고 보이는데 A라고 얘기할까 틀려서 B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내가 보이는 걸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게끔 그냥 꾸며서 얘기하는 것 같다. 나의 발전을 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로운 말만 해주는 것뿐인 거지. 그런 배려는 공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든 그 X값에서 전부 다 Y값이 0보다 크다고 보여진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2번 그림. 자,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뭡니까? 지금 얘는 여기 베타에서 둥 하고 튕기는 거죠? 그쵸?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무엇입니까? 진짜? 모든 녀석들이 전부 다 y가 0보다 커요? 걱정되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베타에서 쿵 하고 찍고 갑니다. 베타에서 x축을 쿵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곳에서 전부 다 0보다 큰가요? y값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그거예요. 베타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것이 그 문제의 정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때요?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어딥니까? y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가 어딥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알파보다 작다 혹은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에는 지금 사실 D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D, 그치? D. D를 여기서 왜 얘기하느냐? 우린 사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번처럼 그려지냐 2번처럼 그려지냐 3번처럼 그려지냐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무슨 근을 가지면은 1번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어떻게 존재해야 1번처럼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지금 계속 6단원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내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는 거니까 침착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답할 수 있어요. 1번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보고 판단하면 돼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어때야 돼? 2개여야 돼? 1개여야 돼? 0개여야 돼? 1번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너가 생각해봐. y의 값이 0인 그 x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냥 y가 0이 되도록 하는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즉 삐리리 컴마 0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다고 대답하면 돼요. 너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꾸 불안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y가 0인 x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그래프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는 0인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 상황이 1번입니까? 이 말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는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작업 아니에요? 그쵸? 그럼 보세요 1번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어때요? 1번에 그러면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어디랑 어디에 있어요? 너가 지금 방금 2개라고 얘기했다면 그럼 1번에서 어디랑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y가 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너 계속 다 도리도리 하면서 어디가 0이라고 해서 그렇게 x의 값이 2개가 있다고 얘기해?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판단 능력을 믿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지 마세요. 지금 이 답이 계속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왜 자꾸 이렇게 요청드리냐면 답이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면 더 나라고 지금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봤을 때 y가 0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없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그럼 따지면 돼. 내 눈엔 안 보이는데 왜 당신 눈에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면서 따지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0이 되는 값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0이 되는 값은 없다라고 주장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있다고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맞춘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틀린 것을 다시 고치지를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 거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우리 지금 6단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9단원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번처럼 그려진다는 것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안 존재한다는 거야? 안 존재한다는 거야. 2번 그래프는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안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야. 3번 그래프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안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야. 3번은 그럼 x의 값이 몇 개가 존재해요? 2개가 존재해요. 뭐랑 뭐로 존재합니까? 알파랑 감마로 존재하죠. 2번 그림은요. 베타로 하나로 존재하죠. 봐봐요. 얼마나 잘합니까? 넌 이미 그거 너무 잘하잖아. 실제로 문제 풀 때도 90점 엄청나게 높은 점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거야. 난 너가 이거 이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서 한번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기 1번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된다라는 그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 1번 상황입니까? 0개. 2번은요? 1개. 3번은요? 2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번 상황은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죠? 0보다 어떤 상황 잘 안 들려요? 자, 우리가 이 판별식이 어디 나와 있었던 아이인지를 생각해보면은 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지 같아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판별식이 원래 어디 있었던 녀석이죠? 근해 공식의 어디? 근해 공식의 어느 부분에 있었던 애예요?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그래요. 거기서 판별식이 어디 있는 녀석입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있어요? 판별식이? 분자의 어디?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야 돼. 분자의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분자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루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판별식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판별식이 즉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무슨 수가 나오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커요. 그럼 그거 무슨 숫자예요? 그럼 0보다 작아. 그럼 무슨 숫자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작은 숫자면 무슨 숫자입니까? 허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을 갖는다고 했었습니까? 그래요. 허근을 갖는다고 했죠.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받으니까 무슨 실근을 갖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만약에 그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되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되어 버리잖아요.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때는 무슨 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중근, 하나의 근을 갖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보십시오.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지금 1번 상황에서는 실근이 지금 어떻게 몇 개가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1번 상황은 0개. 그럼 나머지 그 두 개 근이 전부 다 무슨 근이었다는 거야? 아니죠. 실근이 아니었으면 무슨 근이었겠어요? 허근이었겠죠. 너가 근의 공식을 썼는데 실수가 안 나왔다는 건 허수가 나왔다는 거잖아. 실근이 아니었다는 건 허근이 나왔다는 거야. 실근 아니면 허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중근을 가져도 그건 실근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실근 아니면 허근인 거야. 실근 아니면 중근이 아니라. 실근 아니면 허근.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을 안 갖는다. 즉 허근을 갖는다 이 얘기인 거죠. 자, 판별식 D가 어때야 되겠어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0보다 더 작아야 허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2번에서는 D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0과 같아야 되겠고요. 3번은 D가 어때야 되겠어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번처럼 그려지려면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더 작아야 되고 얘는 0이 되어야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6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야. 자, 그럼 9단원으로 다시 올라올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얘가 요 부분을 가지고 마치 등호가 이렇게 있는 듯 생각하여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가정해보자. 그럼 그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만약 존재하지 않아. 그럼 몇 번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1번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근이 어떻단 얘기겠어? 보고 판단하세요.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세요잖아. 근이 뭐로 존재하겠어요?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나요? 보세요. y가 0보다 큰 x의 값이 얘는 지금 어때요? y가 0보다 커요? 이 x는 지금 y를 0보다 크게 갔습니까? 네, 이 x는 y가 0보다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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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너 지금 계속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1번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실수. 이제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웠었던 것을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얹어가지고 9단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웠었던 것은 이 얘기 없이 딱 요거까지만 공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지. 야, 그러면은 1번처럼 그려졌을 때 얘는 해가 뭐야? 모든 실수, 모든 x가 다 y가 0보다 커. 야, 그럼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D가 0이라서 얘가 두 번째 그림처럼 그려지면 베타 빼고 전부 다. 야, 만약 D가 0보다 커가지고 세 번째 그림처럼 그려지면 그럼 알파랑 감마 사이에 있는 거 제외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걸 판단하는 것만 더 추가됐을 뿐.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요거까지만 공부했었던 거죠. 요거까지만 공부했었던 것을 이제 여기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따로따로 떼서 한번 물어볼게. 자, 역시 A는 양수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더 작다라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더 작아요. Y가 더 작은 걸 찾으면 돼요. 자, 이때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과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아이고 그럼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이걸 먼저 떠올려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일단 X축 먼저 그렸어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축에? 어떻게? 잘 안 들려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게 관통이야 아니면 튕겨 아니면 안 맞나? 위치 관계로 얘기하시면 튕겨요, 맞아. 이렇게 튕긴다. 자, 그럼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0보다 작은 y 값이 0보다 작은 x 값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y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y 값이 0보다 작은 x를 선택할 거야. 자, 누구야? 보고 판단해. 이 x가 y가 0보다 작나? 이 x가 y가 0보다 작나? 이 x가 0보다 작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 이거 대답하시면 돼. 없다? 없다고 대답하시면 돼. 자, y가 0보다 작은 x가 누굽니까? 자, 얘 x가 y 값이 어때요? 커요? 얘가 맞다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세요. 커요? 확실합니까? 그래, 너 헷갈리는 거 아니잖아. 너 이거 정말 잘 알고 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포커페이스로 진짜 커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끄덕끄덕 했을 정도로 너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y 값이 0보다 어떤 걸 찾고 있어요? 작은 거 찾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얘기하면 어떡해? 자, 다시 갑시다. 자, y 값이 0보다 더 작은 x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요? 그럼 자, 이 x에 대해서 y 값이 0보다 작아요? 너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이 x에 대해서 y 값이 0보다 어떻다고 했어? 크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또 작다라고 입장을 바꿔요? 자, 봐봐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요, 이 x 값에 대해서 어느 높이의 y 값이 대응됐기 때문에 여기 점 찍힌 거예요. 이 x에 대해서 어떤 값이 대응됐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힌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이 찍혔다는 것은 y 좌표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음수라는 얘기예요?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게 뭐냐면은 너가 그냥 이 건축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냥 이 건축물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x축의 위치인 거고요. 이게 지금 이 높낮이가 y의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야, 이 위치에서 이 건축물의 위치, 이 높이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얘의 고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하로 내려갔으면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고 지상으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플러스인 거예요. 내 눈에 얘가 위로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는 거고 y좌표가 양수인 거예요. y좌표는 상하, 위, 아래의 위치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 x랑 이 x 중에서 누가 y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큽니까?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당연히 얘가 위치가 더 지금 높은 곳에 점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 x에 대응하는 y가 더 큰 거예요. 이 x에 대응하는 y는 고장 여기 이 높이인데 이 x에 대응하는 y는 이 높이인 거예요. 이게 함수의 기본이고 이게 좌표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순서상 좌표, 평면 좌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x좌표, y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걸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x좌표는요, 좌우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는 상하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점이 찍혔다는 것은요, 얘가 x가 뭔가 원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원점이 어딘지 몰라서 이 원점으로부터 일단 가로로 얼마만큼 가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x축이죠? x축보다 위에 지금 점이 찍힌 걸로 보니까 일단 위로 올라간 건 확실하고, 이게 좌우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원점이 뭐 여기 찍혀있었다면 왼쪽으로 움직인 거겠지만 원점이 여기 찍혀있다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겠죠.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원점의 위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적어도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y는 일단 양수구나,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갔구나, 지하로 내려가진 않았구나, 높은 곳에 있구나, 이것만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너한테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야 저 지상으로 올라간 놈들 다 잡아와, 뭐 지하로 내려간 놈들 다 잡아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y 값이 0보다 작은 x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y 좌표가 음수가 되는 지하로 내려가 있는 그 x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x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점 찍힌 거고 이 x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점 찍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은 이 x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힌 거고 이 x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힌 거예요. 이 x랑 이게 지금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찍힌 게 아니라 요 놈이 어떤 지상에 있는 어떤 플러스의 y값에 대응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은 거예요. 이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x에 대해서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y값이 음수로 대응됐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야 아래로 내려간 놈들 다 잡아와, 그럼 얘네들만 잡아가지고 가면 되지, 이게 무슨 왼쪽으로 좀 가는 애를 잡아와야 되는 건가? 이게 x는 지금 원점 기준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게 작은 거니까 이걸 잡아와야 되는 건가? 이 생각하는 거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y가 0보다 작은 거예요. y가 0보다 작은 거지 x가 작든 크든 이건 뭐 높으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는 거지. x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더 높은 곳에 올라간 것과 더 낮은 곳에 내려간 것과 그런 것들이 y의 값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너한테 야 y가 0보다 작은 게 x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분명히 이런 점들이 전부 다 y가 0보다 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너는 왼쪽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왼쪽 부분에 y가 0보다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너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왼쪽 부분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왠지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희생양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가 이걸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요. 엄청 방해를 많이 하는 요소야. 이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꾸 실수해서 틀리잖아. 그러니까 실수도 아니지. 너가 의도로 답을 바꿔서 틀리잖아. 나중에 이게 어떻게 기억에 남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틀렸나 저렇게 얘기해서 틀렸나 이것이 맞았나 저것이 맞았나 뭐였지 내가 뭐라고 얘기하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헷갈림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내 생각을 말해서 틀려야 되고 맞더라도 내 생각을 말해서 틀려야 돼요. 꿋꿋하게 한 생각만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이래야 나중에 헷갈림이 없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답을 얘기해서 아유 맞았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답을 말해줘 아유 틀렸네, 이러면은 이 세 개가 나중에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봤을 때 높이 있으면 높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고 너가 봤을 때 낮게 있으면 낮게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원칙 하나만 지킨다면 너 여기에서 처음에 몇 번 틀리다가 나중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맞추고 싶어서 자꾸 다른 전략을 쓴다면 처음에도 그냥 뭐 맞추고 뭘 틀리고 뭘 맞추고 뭘 틀리고 하겠지만 나중에도 뭘 맞추고 뭘 틀리고 할 거야. 이게 헷갈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갈게요. y 값이 0보다 작은 x가 누구야? 다 잡아와! 하면은 너 누구 잡아올 거예요 여기서? 응? 확실히 얘기하면 돼. 너가 지금 범인을 색출해내야 되는 그 경찰이야. 여기서 지금 야 지하로 내려간 새끼 다 잡아와 라고 지금 누군가가 너한테 명을 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에 간 거야. 갔더니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막 떠있는 애들도 있고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고 허공에 떠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지. 그냥 너는 그냥 이 모습을 그냥 딱 보고 여기에서 그냥 지하로 내려가 있는 새끼들 다 잡아오면 돼. 그냥 여기서 너 누구 잡아갈 거야 여기서? 지하로 내려간 놈들을 잡아가는 거야. 근데 너 지금 여기서 방금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지? 자, 얘 y좌표가 뭐예요? y 값이 얼마야? 0이라는 거 분명히 판단 가능하지, 그치? 근데 분명히 너한테 0보다 작은 애들 다 잡아오라고 했거든?
근데 너는 결국 얘 잡아가겠다고 얘 희생양 삼았잖아요. 너는 분명히 얘를 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0보다 작은 애를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너는 얘를 데리고 가겠대. 얘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이러한 판단이 나중에 너가 이걸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너가 만약에 얘가 진심으로 0이라 생각했다면 적어도 얘를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누구 잡아갈 겁니까? 누구 잡아갈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누구 잡아갈 겁니까? 소신껏 얘기하세요. 자,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소신껏 얘기해. 그냥 주장해. 선생님 그러다 틀리면 어떻게? 틀려. 그럼 틀리면 그럼 그건 너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 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능력이 없으면 기꺼이 틀리시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면 돼. 그럼 나중에 언젠가 맞을 수 있어. 자신감이 없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자꾸 다른다는 얘기하게 되면은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너가 자꾸 짓밟아버리는 거야. 난 이게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너가 만약에 이거라 생각하면 이거라 얘기하고 지금처럼 피드백 받으세요. 너는 얘를 0이라 생각했는데 얘를 왜 잡느냐라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너가 아차차 하겠지. 그런 순간 배우는 거야. 그렇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너 여기서 누구 잡아갈 겁니까? 네,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는데 자꾸 뭔가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네가 아무거나 불러줘. 그게 위험하다. 당연히 잡아가려고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하로 내려간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지금 아래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누굴 잡아가고? 근데 여기서 자꾸 뭔가 희생만 삼고 싶은 거야. 누굴 말해야 되지? 누굴 말해야 되는 거지? 뭐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럼 이게 지금 얘보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건가? 너무 분명하게도 이 Y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걔네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너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진짜 많이 하나 정말 진짜 많이 하나 그렇게 해서 정말 운이 안 좋게 맞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나중에 어떡할래? 너가 진짜 말 그대로 운 안 좋게 그렇게 찍었는데 맞았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보완하고 복구할 거야? 어쩌든 그거는 너에게 굉장히 치명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은 보이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틀렸겠지. 근데 그 용기를 갖고 이겨내니까 지금은 절대 안 틀리지. 누가 나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내가 틀리면 바보 소리 듣지. 내가 왜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틀리지. 처음에 하는 입장에서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릴까봐 자꾸 딴 걸 얘기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나중에 그 모든 자료들은 다 헷갈림으로 너한테 반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계속 낼게요. 너가 소신껏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난 이거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린 지금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더 작은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판별식 0보다 더 작다. 그럼 당연히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x축 위에 잘 얘기하셨습니다.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한테 무슨 명령을 내린 겁니까? y좌표가 네, 다시 y좌표가 네, 크거나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명령이 아니잖아요. 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건 뭐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야, 누구 잡아와 라는 것으로 명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자, 이게 지금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찾아와. 지금 이 명인 거야, 그치? 자, 너는 그 명령을 따를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지도를 보고 여기서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 다 잡아갈 거예요, 여기에서. 자, 누구 잡아갈 겁니까?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근데 근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뭐라고? 모든 실수. 네, 그게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나둘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더 해봅시다. 자, D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너가 누구를 잡아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오케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를 잡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뭐 얘는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알파라고 놓고 이거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누구 잡아갈 건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침착하게 보이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얘가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 전부 다 색출해서 데리고 가.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을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가 생각하는 대로만 일단 밀어붙여 보십시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잘하시잖아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이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데리고 가겠죠. 좀 감좀 잡으셨어요? 그래, 보이는 대로 얘기하니까 다 맞추잖아요.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말을 아꼈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 패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로 해볼까? 이번에는 작다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때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한별씨 D가 0인 상황이에요. 자, 그림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이렇게 둥 하고 스치듯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것도 이제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놔봅시다. 알파. 자, 그럼 누구 잡아갈 겁니까? 네, 좋아요. 누구 잡아갈 거예요, 저기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를 다 데리고 가겠다. 알파.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진짜 걔만 데리고 갈 거예요? 다른 애들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까? 네, 아주 잘하셨어요. 봐봐, 다 하셨어요. 어때? 이제 좀 자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 써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는 저 그림이 그려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D가 0일 때는 D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D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보자. 즉 Y가 0보다 큰 놈들 전부 잡아가 라고 했을 때 너가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읽어. 그리고 그게 얘랑 똑같은지 살펴. 그럼 너가 여기에 있는 이 16개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스스로 잘하지 말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너가 생각한 거랑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라는 거 있으면 체크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 질문을 하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걸 한번 최대한 극복해보십시오. 아마 난 너가 그 16개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영상 찍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을 때는 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것 때문에요? 어떤 것 때문에?
15대 16. 다 해봤어? 오케이. 그럼 끝났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알려줄 게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된 게 그 바로 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이걸 천천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끄덕끄덕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이야. 네. 지금 강의 찍는 중이라서.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다음으로 넘어서 325페이지 볼게요.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봅시다.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자, 해가 이제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야. 해가 지금 여기에서 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으로 부등식이 세워졌을 텐데 그 부등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 사이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렇지? 근데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근이 나오도록 하려면 얘가 1번, 2번, 3번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어? 오케이, 좋아요. 3번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이고 당연히 얘랑 얘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상태인 거겠지. 알파랑 베타 사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y가 어떤 부분이에요? 0보다? 소신껏 얘기해봐. 이게 지금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은 y좌표가 0보다 어떤 부분이에요? 네, 작은 부분이에요. 밑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잖아. 지하에 있으면 작다니까. 그치? 지하에 있으면 작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수 너가 뭔가 어떤 사례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딱 못 박아줄게. 그 어떠한 사례도 없어요.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언제나 음이고 얘보다 위에 있으면 언제나 양이야. 그러니까 얘 y가 양이야 음이야 그럼 그냥 무조건 양이라 얘기해도 돼. 만약에 그러고서 틀린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진짜.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 y가 양이야 음이야 했는데 음이야 라고 대답했는데 틀렸다? 내가 다 책임질게. 절대 그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으면 음이고 위에 있으면 양이야. 근데 그게 y좌표의 애당초 정이야. y좌표는 위에 양수, 밑에 음수. 그래서 이게 y축 양의 방향이고 이게 y축 음의 방향이잖아요. 이 x축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y축 양의 음의 방향이고 위에 있으면 양의 방향이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빗금칠해지는 건데 그거는 y좌표가 0보다 작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 부등식의 애당초 어떻게 생겼길래 걔가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0보다 더 작다라고 써졌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는 상황에 처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 상황 보시면은 이게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형태로 써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a랑 b의 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겠다. 왜? 그리고 이게 x-알파, x-베타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였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a랑 b를 찾는 건 시금중먹기다. 사실상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도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해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이 이게 아래로 블록하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3이 되는구나.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것이 0보다 작다라는 그런 부등식이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이제 x-2랑 x-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였겠구나. 오케이, a는 마이너스 5고 b는 6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진짜 2차 방정식 버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2랑 3이라는 걸 시근으로 가졌다는 얘기구나 라는 말이랑도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2,0과 3,0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2랑 3밖에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였네. 뭐 어쨌든 우리가 그냥 새로 문제 만들었다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랑 3을 이용해서 a랑 b를 또 찾아내주시면 되는 거고, a는 그럼 5고 b는 뭐? 아니다. 2랑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이제 6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요. 자,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보면 너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인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봐. 그럼 언제나 위로 붕 떠 있으니까 y 값이 언제나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언제나 3인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건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3번도 4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읽어보면은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좀 풀어볼 문제도 사실 있기는 한데 뭐 그것까지 다 풀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저기 하니까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였어요?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 위에다가 해를 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면 그게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였잖아.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똑같이 2차 부등식 풀고 수직선 위에다 표시하고 그 다음 공통인 부분 찾고 두 번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제인데 한 문제인 척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조금 이제 약오르는 상태인 거지 뭐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도 스무스하게 잘 풀어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7페이지부터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너가 그 전까지 확실하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야 이 다음에 있는 것을 스무스하게 공부하거든. 그래서 이 전까지만 공부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우리 뒤에가 뭐냐 그거 경우의 수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그 마지막 남은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 우리 뭐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뭐 존재 뭐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근의 부호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그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시면 그냥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내용이니까 뭐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할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